연장선상에서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그런 비행들이 언론 보도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엄 당일에 박성재 전 장관이 했던 일들이 정말로 보도 같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실국장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다던가 아니면 혹시 모를 출국 금지에 대비해서 그런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건 주요 임무 종사자 네. 이상민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무부는 계엄에서 어떤 그 역할을 그 공식적인 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방부나 이제 행안부지만은 근데 법무부 더군다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거기서 주요 임무 종사자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다 의심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진짜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그 해명 내지는 변명이 더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배상욱 그 출입국 정책본부장한테 전화를 했느냐 네. 그리고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했더니 그렇게 전화를 한 게 아니다가 아니고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렇지, 기억 안 나는 게. 그런데 그게 배상욱 본부장이 사실 사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직을 했잖아. 맞아요. 박성재가 탄핵되고서 거기서 탄핵에서 기각되고서 법무장으로 돌아왔을 때 배상욱 보고 너 왜 윤석열 출국 금지 사실을 국회에서 다 그걸 공개를 했어라고 굉장히 크게 격노를 하고 그랬더니 이거 갖고서는 사표를 내고 나갔잖아. 쫓겨나갔잖아요.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배상욱 본부장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때 이 사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지켜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등의 이유가 없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박성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당연히 곧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우 큰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민과 마찬가지로.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이제 두 분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지만은 결국은 조은석 특검이 지금까지 윤석열도 재구속을 하고 이상민도 구속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냈지만 진짜 시험되는 검사 출신이었던 박성재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검찰의 연루 정황들에 대한 의혹도 초창기에 꽤 나오다가 검찰이 부인함으로써 그게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생각보다 계엄을 열심히 준비했고 꼼꼼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성재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출국 금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체포 명단이랑 이어서 보면 그 체포 명단에 있던 사람들을 빠르게 잡지 못했을 경우에 그들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도망갈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출국 금지를 시키면서 아예 정말 다 생포해가지고는 어떤 그 이후에 내란 국가를 꿈꿨던 것인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군 연루되어 있죠, 경찰 연루되어 있죠, 그리고는 법무부 연루되어 있죠.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지금 관련해가지고 의심을 사고 있는 그렇습니다.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그런데 검찰만 빠졌을 리가 있냐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검찰의 포렌식 센터가 누가 올 테니까 전화를 기다리라라는 식의 증언이 나왔다가 쏙 말이 바뀌어가지고는 착각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입장을 선회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검찰 부분은 아예 빠져 있어서 정말 이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검찰이란 조직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한 개인이 아니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생각이 계엄 듭니다. 당일에 이제 검사의 파견을 논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즈음에 박성재라는 사람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그러니까요.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이. 네.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총장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특검이 물론 이제 워낙 범위가 넓고 외환 혐의라고 하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심우정이라든지 박성재와 관련돼 있는 압수수색은 의외로 최상명 특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강제 수사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내란 특검은 초기에 이 3특검 중에서 유일하게 검사 출신인데다가 조은석 특검이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서울고검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또 상대적으로 이 검찰과의 좀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의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을 엄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저희가 그 내란 특검 얘기를 했는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의 범행을 구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이 또 재밌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 선배? 그러니까 제가 최혜병 특검 쪽에 좀 그 취재를 해보니까 그날 하여튼 경로일 2023년 7월 31일이 네. 경로일이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하여튼 통화 내역들이 쭉
최혜병 특검팀에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바쁘게 많이 전화를 한 사람이 의외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물론 이철규 의원이 이 최혜병 특검 때문에 전화를 했느냐, 그러니까 로비로 역할을 했느냐,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용 모르니까. 일단 제가 그 내용을 보면은 7월 30일 그러니까 경로일 바로 전이에요. 그 전날 29일 날 일단 이철규 의원이 밤 9시에 윤석열한테 전화를 합니다. 꽤 긴 시간 전화해서 한 5분 정도 했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30일 저녁 8시에 이번엔 이철규가 김건희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이것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이철규 의원한테 저희가 왜 전화를 했느냐 통화 내역은 있더라. 네. 확인을 해봤더니 자세히 기억은 안 난다. 물론 기억은 안 날 수 있어요. 오래전 일이니까. 그런데 그때쯤이면 아마도 양평 고속도로 그 뭐 국정조사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또 김충식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김충식이 네. 뭐 팔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자기가 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최혜병 특검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일단은 그 밝혀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경로일인 7월 31일 날 일단 이날 아침 11시에 네. 11시면 그 회의가 막 열리고 있던 그 직전 그 시점이에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사태가 막 이제 그때 경로하고 그다음에 저녁 6시에 이철규 의원이 다시 윤석열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이나 김건희하고 통화를 그 전후로는 그렇게 자주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네.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자주 안 했다. 그런데 이날 하여튼 하필이면 이날 그렇게 그냥 전화통에 불이 난 거야. 왜 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이상한 게 밤 9시에 경로일을 했던 그 밤 9시에 이철규 의원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한테 전화합니다.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 예. 그러니까요. 경북청장. 네. 경북경찰청장으로 경북경찰로다 해병대 수사 그 서류가 이제 이첩. 이첩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때 한 6분 30초 정도를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매우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 두 사람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최주원 경찰청장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어. 이미 한 보름 전에 받았어요. 둘이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좀 했을 수도 있고 비슷합니다.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핑계라기보다 해명을 뭐라고 댔냐면은 그때 최상병 건으로다가 통화를 한 게 아니었고 그 전달에 한 달쯤 전에 경북 지역의 수해 뭐 예비 상황으로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체로 간 적이 있었다. 예. 근데 그때 밥도 못 먹고 그래갖고 생각이 나서 한 달 만에 안부 전화를. 전화가 왔다 그러는데 이철규가 최주원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최주원 경찰청장이 이철규한테 전화가 온 거거든요. 예. 왜 밥 안 샀느냐 이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니 이 의원님은 이철규 의원은 지역구가 강원도 아니냐. 그리고 경북에서 뭐 왜 수해 복구 하는데 굳이 왜 이철규 의원한테 경북 경찰청장이 전화를 했느냐. 그 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그랬더니 네. 어쨌든 한 달 전에 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철규 의원이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최주원 경찰청장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매우 이상하죠. 어쨌든 간에 이건 특검에서 밝혀낼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통화 내역이니까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경로일 바로 다음 날도 또 아침부터 바빴어. 일단 윤석열 아침 9시에 윤석열이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 1시에 또 윤석열이 이철규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5시에 한기봉 극동방송 사장 이 사람이 이제 이철규 의원한테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야, 통화의 플로우가 신기하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 이철규 의원은 어쨌든 간에 그때 김정환 목사나 한기봉 극동방송 사장은 왜 하필이면 그날 그렇게 전화를 계속 한 거냐 그랬더니 잘은 기억은 안 난다. 물론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전화했으면은 주말 즈음에서 아마 밥 먹자고 뭐 밥은 자주 먹었으니까 밥 먹을 때 뭐 장소나 예약이나 이런 거로 통하고 오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해명입니다. 물론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네. 그 전에 통화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필이면 그날 전후로 해서 이렇게
몇 분을 갖다 5, 6분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 했을까? 밥 먹자고 장소 예약하는데 몇 분을 그렇게 통화할 건지. 아니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통화 내역상으로 이렇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수사가 되는 그러니까 부분일 보니까 테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경로한 건 이미 공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바뀐 것도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윤석열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촉발시킨 외부의 로비 세력이 누구인가? 이것만 지금 밝히는 이게 남았는데 결국은 이 통화 내역들 보면 그렇죠.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물론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쪽도 그러니까 네. 포항 그 해병대 교회 쪽 임성근 사단장이 굉장히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순복음 교회하고 같이 다 그 통화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심되지 않나. 아무래도 개신교 쪽이 기독교가 조금 더 이번에 좀 의심이 많이 받는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이 다종다양하게 이제 주로 밥 먹는 예, 거네요. 밥 먹고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고 이런 건데. 실제로 고석 변호사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고석 변호사 7월 29일 날 문자를 한 10통 했어. 예. 아 그래요? 네. 핵심으로 떠오르는 거죠. 예. 이것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요 부분은 그런데 이철규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때 그 뭐였더라? 하여튼 인제 그 용인 지역구 예, 그 부승찬 해갖고, 의원이랑 결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 지역 위원장을 갖다 누굴 하느냐 해갖고선 예. 그때 막 한참 네. 뭐 용어가 있었는데 그 있었어 그래갖고 고속 변호사하고 문자를 10건 한 거는 아마 그때 실제로 용인 갑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위원장 자리 때문에 계속 논의를 했었다. 제가 지금 약간 그 연대기의 차고에 좀 찾아봤더니 이건 7월이야, 7월. 23년 10월이 아니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총장이었네. 그러니까 고석한테 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은 예. 변소로서 그럴듯한 변소인 거예요. 예. 보면은. 그래서 왜냐면 지역 그럼 그럴 수 관련된 있겠다. 업무 이렇게 얘기한 거였고 예. 인재 영입위원장은 보니까 11월에 그렇죠. 이제 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마 상황인데. 연장선으로 업무를 했던 네. 것으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용인병이긴 하네요. 용인병의 고석이 이제 공천을 받았던 바가 있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날의 그 기억은 그렇게 선명한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참 똑같은 날인데. 아니 근데 그 최혜병 특검이 보니까 3대 특검 다 잘하고 있지만 똑 부러진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 그렇죠. 보면은 결기는 네 결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윤석열 체포 집행에서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패했잖아. 네. 다음은 이제 최상병 특검일 거거든 보나마나. 예. 최상병 특검도 분명 윤석열에 대해서 당사자를 조사할 필요 그럼요. 분명히 해야죠. 있습니다. 예. 순순히 체포 안 한다고 하면 발버둥 치면 그냥 놔둘 건가? 아. 네. 난 좀 기대가 됩니다. 오.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내란 체포 집행 특검과 성공? 김건희 특검은 선뜻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못 끌어내왔는데 마지막 남은 우리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보세요. 네. 우리 방송사 언론에서 그 종교 더군다나 대형 교회를 이렇게 뭐 처음 취재하고 봤어요. 이런 거 정말 진짜 처음 거의 봤어요. 금기 시대거든. 네. 막 한두 달 막 방송사 내웠어. 김장한 목사 순복음 교회를 갖다 압수수색을 털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법무부 전체를 법무부가 통째로 그렇게 압수수색 털린 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걸. 박성재도 사실 여기서 압수수색 당했어요. 맞아요. 예. 당연하죠. 네네. 시무적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검사를 네. 건들잖아. 네. 꺼리끼기 없다는 거거든. 오. 그 결기 군인 정신 나 정말 기대합니다. 문인정 씨. 어. 네.